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간, 이번 시간은 조금 큰 스피커예요. 윌슨 베넷의 신형이죠. 전부 이제 바디들이 바뀌고 있는 윌슨 베넷의 상위 제품 라인업 중에 레졸루션 3 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레졸루션 3 제로는 제가 레졸루션을 못 들은 채로 새 버전을 들은 첫 윌슨 베넷이 아닐까 싶어요. 전에 레졸루션을 못 들어봤어요. 레졸루션이 지금 이제 옴니움까지 들어오면 총 그 지오메트리 시리즈 중에 9개 라인업 중에 제가 못 들어본 스피커가 그렇게 딱 2개예요. 이제. 여하튼 그랬는데 3 제로로 변경이 된 스피커를 4대째 듣고 있어요. 4대째 듣고 있다 보니까 3 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제 패턴이 나와요. 얘가 친환경 소재 썼다 그랬잖아요. 크레이그 밀레스가 그 유럽의 그 SSUCH, CHY 그 친환경 20개 회원으로 운영이 되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환경 단체에 있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 스피커를 그렇게 원래부터 뭐 그런 친환경 뭐 이런 좀 첨단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던 인물이라서 그런 친환경 소재에 대한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사 제품도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개편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지오메트리 시리즈는 다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친환경이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지만 그 친환경이라는 말은 이제 그 스피커 재질을 이렇게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땅에 묻으면 몇 년 안에 이렇게 다시 생분해돼서 이렇게 남지 않는 공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차에 스피커니까 이게 뭐 먹고 자동차처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제품보다 그 소재 자체가 그 비스코 일라스틱이라고 그래서 약간은 물성이 말랑말랑한 재질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물렁물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약간은 연성이 좀 더 들어간 기존 소재보다 그런 친환경 소재를 쓰면서 소리가 약간은 울림이 조금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진이 떨리는 울림이 아니고 살짝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배음이 좀 생기면서 양감이 약간 늘어난 효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신형들 옴니움도 그랬었고 지금 디스커버리 3 제로도 그러면서 약간 에너제틱한 느낌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 있고요. 처음에 리뷰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레졸루션 3 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3 제로는 그 위에 이제 제가 스카이라인이라고 윌슨 베넷이 스카이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저 위에 에미넌스, 옴니움, 카디날 이렇게 오는 그런 톨보이의 막내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생략한 과감하게 앞에 두꺼운 패널을 조금 물러쓰게 하고 아래쪽 그 두꺼운 플린스 막 물결치는 플린스를 좀 생략한 사실 그렇게 해야 단가가 줄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전히 8천만 원대의 스피커긴 한데 소비자가 기준으로 위에 에미넌스나 옴니움에 비하면 한 반값 혹은 3분의 1 값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 효과를 낸 가장 그래서 윌슨 베넷 스피커를 조금 난 톨보이 스피커들을 조금 좀 이렇게 최소한의 가격으로 접근하고 싶다. 톨보이를 내 공간에 그리고 나는 좀 그렇게 층고도 높지 않고 공간이 넓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윌슨 베넷이 그것도 톨보이를 꼭 쓰고 싶다 하는 분한테 가장 적합한 사이즈로 그런 포맷으로 만든 게 바로 레졸루션 3 제로일 건데요. 이 제품의 이 퍼포먼스는 뭐 상위급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역 일단 30Hz, 30kHz까지 그 다음에 능률도 90dB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아래쪽 2개 유닛은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앞뒤로 폭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4개 유닛이 달려있고 위는 그 트로이카 시스템이라서 트위터 위에 베이스 아래쪽에 미드레인지 그래서 트위터는 1인치 나머지는 전부 7인치 텍틱 3 버전 윌슨 베넷의 최신형 미드 베이스 그 드라이버 시스템이죠. 트위터는 역시 세미스피어라고 해서 이 실크돔 안쪽에 카본을 넣은 그런 가장 최신형 그리고 유닛 주변에 그 피보나치 패턴 그런 그릴을 이렇게 저 트위터에는 가이드로 미드 베이스에는 안쪽에 더스트 캡의 디자인으로 그래서 공진 제어의 그 소재로서도 카본을 이미 다 쓰고 있지만 전체 바디에 그런
유닛의 한 복판에 그런 거 쓰고 있는 그런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윌슨 베넷시의 이런 톨보이 소리를 내려면 전에는 그랬어요. 에미넌스나 특히 옴니움 같은 경우는 카디날도 그랬고 이 막 유닛이 10개씩 달려있는 11개, 11개씩 달려있는 이런 대규모 시스템, 그 대규모 유닛 시스템을 드라이브 하기가 사실은 앰프 하나로 드라이브 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많았고요. 근데 이 제품을 멀티로 드라이브 하기도 잘해야 2개 정도 앰프를 붙일 수 있는데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탄력 있게 나오게 하는 게 또 그런 앰프를 붙이는 게 윌슨 베넷이 장대 같은 스피커들을 구사하는 요령이고요. 스피커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공진이 하나도 없이 키가 이렇게 덩치에 상관없이 음악이 나온 순간 공간 속에 사라지는 그런 컨셉을 가진 스피커라서 그런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그런 앰프가 요구되는 스피커입니다. 레졸루션 3제로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 레졸루션 3제로를 드라이브하는 앰프들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지도 적지도 않은 드라이브 파워가 좀 있어야 돼요. 파워 핸들링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베이스가 원래 해상도를 가지면서 존재감 있게 나와요. 그 다음에 중력대 이상에서 굉장히 공진을 해치지 않는 순도가 굉장히 높고 노이즈 레벨도 굉장히 낮아야 되는 그런, 문자 그대로 앰프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성능을 가진 앰프들이 이 레졸루션 3 제로를 운영할 수 있는 앰프들인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일단 가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한 덩어리짜리 인티 앰프 중엔 역시 시모디오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시모디오의 700i V2, 문 700i V2죠. 이 인티 앰프 중에 플래그십이자 시모디오 고유의 그 프리파워를 하나에 집어넣은 그런 850P, 하여튼 8 시리즈 파워프리를 한 바디에 집어넣은 개념의 인티 앰프인데요. 이 앰프의 특징이 그래요. 굉장히 에너제틱하죠. 굉장히 진한 콘트라스트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순간 정적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커져도 아주 평탄한 재생을 하는, 대역이 넓으면서 전 대역에서 고르게 이 왜곡 특성이 뛰어난, 왜곡을 거의 느끼기 어려운 그런 앰프로 변신해 있는 게 지금 시모디오의 최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I 버전으로 바뀔 때 그랬고 V2 버전이 바뀌면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트랜지스터도 출력석도 몇 개 쓰지 않아요. 양쪽에 딱 3개씩만 쓰고 신호 경로가 전원부에서 저 출력단까지 거의 아무것도 거의 중간을 거치지 않게 한 이런 순도 높은 재생에 거의 목숨을 건 앰프라서 볼륨이 제로일 때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런 앰프들의 특징이 특히 윌슨 베넷이 필요한데 그런 175W 앰프로 그런 저노이즈 레벨 이런 성능이 좋은 그런 앰프로서의 또 700i V2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음악이 일단 시작이 되면 굉장히 소위 호쾌한 우리가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호쾌한 느낌,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아주 매끈한 그런 습기, 윤기들을 섞어가면서 그 다음에 아주 과감하고 아주 최소음으로 되는 이런 앞뒤의 진폭 같은 이런 게 굉장히 큰 그런 다이나믹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앰프가 바로 700i V2고요. 700i V2의 175W가 이 임피던스가 반으로 떨어질 때마다 정확히 출력이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정수중폭을 하는, 2배속 정수중폭을 하는 대표적인 앰프라서 이런 레졸루션 같은, 아마 이 위의 제품도 한번 드라이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700i V2는 이런 굉장히 저임피던스까지 떨어지는 지금 윌슨 베넷 같은 이런 앰프들, 멀티 유닛이 굉장히 많이 달린 이런 스피커들의 아주 좋은 앰프가 아마 그 가격에서는 가장 싼 앰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모디오의 700i V2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번엔 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역시 T 플러스 A를 뺄 수가 없어요. T 플러스 A 인티 앰프인 PA3100HV 3000에서 310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도 붙일 수 있고 몇 가지 보완이 됐죠. 이 앰프는 좀 아까 말한 시모디오에 비하면 이렇게 막 에너지를 강하게 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전에 이 상위 제품 A300이나 A3000이나 이런 앰프들로 드라이브를 해보면 뭔가 베이스에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순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위 제품들보다는 지금 레졸루션 3 제로급 혹은 그 아래 뭐 인데버나 디스커버리 정도 이런 스피커들하고 조합을 하면 D+A 3100HV의 가치가 확 살아납니다. 딱 그 굉장히 고순도의 매끄러운 느낌을 가진, 생김새로 봐서는 게다가 또 HV 하이 볼티지 뭐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그냥 이렇게 근육질의 소리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T+A 앰프들 그런 소리 아니에요. 특히 탑 라인에 있는 이 HV 라인업들, 이 시리즈들은 굉장히 진공관에 가까운 그런 소리, 매끄럽고 윤기 있는 소리를 잘 내고요. 순도가 높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윌슨 베넷이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고순도 앰프가 필요한 그런 스피커인데, 고순도면서 이렇게 그 신호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투명한 재생을 하는, T+A를 쓰는 가장 큰 의미는 그래서 순도 높아서 생기는 이런 투명감. 그 T+A로 레졸루션 3 제로를 드라이브 해보면 굉장히 배경이 순간 3D 홀로그래픽한 이미징이 떠오르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그런 앰프가 됩니다. 그리고 그 T+A 고유의 그 아주 세밀한 재생력이 있어요. 사각거리면서도, 그리고 음이 끝이 예각이 아니고 매끄럽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느낌, 그런 촉감 굉장히 좋습니다. 윌슨 베넷에서 그런 촉감과 이 스피커가 순간 사라지는 스테이징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또 역시 그 가격대에서는 최선의 앰프가 바로 T+A의 PA3100HV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를 높여 보면 역시 인티 앰프인데 벨칸토를 뺄 수가 없어요. 벨칸토의 ACI 600, 이 앰프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했죠. 벨칸토의 MPS1하고 ASC 이 프리앰프를 한 덩어리에 넣은, 사실 실질적으로 한 덩어리에 넣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티 앰프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일단 아래 제품들하고 좀 다르고 사운드도 많이 다르죠. 뭐 이 앰프는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 저노이즈 정도가 아니라 노이즈를 아예 없앤 그런 앰프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아래 제품들은 그 HDRC라는 그 필터를 쓰는데, 여기는 HDR2라는 좀 더 향상된 필터를 쓰죠. 그래서 이 소리가 입력된 이후부터 출력단까지 전체 프로세싱을 그 필터가 관장을 하는, 그래서 스위칭 전원과 이렇게 디크라 증폭을 하는, 전체를 디지털로 총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춘 게 바로 ACI 60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벨칸토 같은 앰프는 오히려 인티 앰프를 만들기에 수월한 그런 제작 원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극대화시킨 앰프가 바로 ACI 60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력이 300W나 되고요. 굉장히 에너제틱해요. 이런 쪽에서 에너제틱하는 저 심오디오랑 비교해봐도 이 힘, 에너지의 이 근육질 같은 소리, 이런 것들도 순간순간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트랜지스터 앰프들에 비해서 오히려 못지않아요. 디크라 증폭 앰프는 굉장히 빠르고 막 아직도 거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라진 지가 오래고, 빠르고 이렇게 좀 자칫하면 이런 두터운 느낌이 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앰프로 인식을 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앰프들도 물론 있습니다. 디크라 증폭 앰프 중에. ACI 600, 이 벨칸토의 방식은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뚜렷뚜렷하고 심지가 굵은 소리를 내주는 스타일이에요. 에너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출중해요. 아주 에너지의 느낌이, 그걸 즐기는 재미가 있는 앰프입니다. 근데 순도가 높고 노이즈 레벨이 없어서 왜곡이나 그런 특성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도 고음이 이렇게 귀를 아프게 하는 경우, 뭐 스피커가 재생 이 폭이나 이 다이나믹스에 대한 그 파워 핸들링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귀를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앰프입니다. 그래서 ACI 600으로 레졸루션, 사실은 이 위에 에미넌스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카디날 정도, 심지어 옴니움 이 정도 등급까지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앰프가 벨칸토 ACI 600이라고 생각됩니다. 윌슨 베넷 스피커를 그냥 간단한 구성으로 이렇게 끝내고 싶은 분들한테 ACI 600은 아주 굉장히 좋은, 뭐 부족하지 않은 한 덩어리짜리 앰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앰프는 뭐 모든 스트리밍부터 심지어 포노단까지 갖추고 있어서 LP도 들을 수 있고요. DAC의 성능도 어마어마하죠. 여하튼 그런 그 기능까지도
이 앰프 성능에 걸맞는 최고 등급의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앰프라서 ACR 600을 많이 설명을 많이 하려야 할 시간은 안 되지만 윌슨 베네시 스피커의 앰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 스피커 가격이 이미 세기 때문에 앰프도 굉장히 이 가격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한테 가장 효율이 높은 그리고 최소한의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벨칸토 ACR 600 한번 윌슨 베네시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윌슨 베네시의 이 스카이라인의 막내, 레졸루션의 신형 3.0 같이 베스트 매칭 앰프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윌슨 베네시 스피커들을 아직도 좀 다 이해를 하기 좀 쉽지 않은 스피커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공간이 많이 필요한 줄 아는 분들한테 이 실제 1m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만만한 사이즈. 난 톨보이를 그래도 꼭 윌슨 베네시는 톨보이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사이즈와 사운드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앰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